학습이나 과외도 모두 다 잘하고 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오른다, 이런 느낌 받으실 때 많죠. 저도 많은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런 느낌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참 가르치면 습자수처럼 물을 확 흡수하듯이 정말 쭉쭉 빨아들이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정말 가르쳐도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나지? 이 정도를 가르쳤는데 왜 아직도 이거가 안 되지? 이걸 모르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 이 문제의 원인이 꼭 아이한테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학습 성향이란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죽어도 안 되던 애가 저런 방식으로 코칭을 했더니 조금 먹힌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 성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학습 성향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MBTI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여러분들 MBTI 검사 다 해보셨죠? 몇 가지의 사람의 그 성격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격이 정말 찰떡궁합처럼 잘 맞는 그런 궁합도 있지만 정말 극과 극으로 맞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학습 성향과 올바른 학습 방법이 궁합이 잘 맞아야지 시너지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 본질적인 공부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맞지 않는 옷처럼 학습 성향을 무시한 채 계속 학습이 진행됐을 경우에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얼마나 아이들이 공공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성적이 느는 로직에는 딱 두 가지예요. 조건이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와 맞는 학습 스타일, 두 번째는 거기에 투입된 시간과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잘 시키면 성적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이의 성향을 부모님께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잘 맞지 않는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학습 성향을 4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각기 다른 학습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기와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없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 유형 중에 꼭 한 가지는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까이서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성향이 아이들이 이렇게 4가지로 나뉘었어요. 언어수리, 신체발달, 대인관계형,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본 건데요. 한번 우리 애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언어지능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언어를 배워도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실력이 출중한 거는 당연하고, 이 친구들은 제가 영어만 가르쳐 봤지만 어떤 언어를 배워도 정말 잘할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리딩 정도만, 어떤 어휘 기초적인 것만 조금 가르쳐 줘도 여러 가지의 어떤 스킬들을 발전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친구들은 그 클래스 안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핵인싸 같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핵인싸의 그 관계를 거의 말재주와 대화로 풀어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가 당연히 좋고 어떤 그룹 안에서도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친구들. 그래서 억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그 언어의 감과 실력이 올라가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이제 탤런트를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언어 쪽 재능을 이용한 직업을 가이드를 해주거나 또는 영어를 제가 가르쳤으니까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 친구들은 국어, 우리말 실력도 탁월해요. 그래서 보통은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국어를 같이 잘하죠. 그래서 이 국어를 잘하고 문과 쪽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차후 학습에 좀 적극 활용하고, 어머니들도 이제 직업 탐색이나 이런 기회를 좀 연결하시면 좀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영어
공부법을 추천을 해보자면요. 저학년 때는 당연히 회화 위주 그리고 아웃풋 위주의 어떤 그런 스킬들을 개발해주면 남들보다 많이 빨리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 뭐 이어서 지어보면서 말하기나 쓰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대회 출전한다거나 일기 쓰기 이런 활동들을 많이 기본 활동 위에 같이 좀 결합시켜주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공학년이 됐을 때는 에세이 쓰기나 뭐 뉴베리 수상작 읽고 독후감 쓰기 이런 식으로 조금 훨씬 영어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스킬서를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조금 엑스트라로 추천을 해볼 만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원서형 공부 방법이 굉장히 잘 맞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토플식의 공부를 시켜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한테 토플을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토플 형태를 가르쳐 보면은 문화권도 굉장히 다르고 그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살짝 논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탭스와 토플의 시험을 비교를 해보면 토플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이런 특성이 강한 반면에 탭스 형태는 논리로 똘똘 뭉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절대로 그 시험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토익이나 이런 뭐 토셀 이런 시험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들은 사실 이렇게 실력 측정하기가 조금 이제 퀄리티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탭스는 흠잡을 데가 없이 입시와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논리성 그 키우기에는 정말 최고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토플 형태도 좋지만 탭스 형태 공부하면은 굉장히 빛을 많이 볼 만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리 지능형이에요. 보통들은 수리 지능형이라면 이제 보통들 이과 형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공부를 가리키는 것보다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심어주면 그게 납득이 가면요, 가리키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 실력 향상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만의 목적이 세워진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애들이 남자 아이들이 제 경험으로는 많은 케이스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좀 되면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자아이들도 많지만 비율상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남자아이들이 좀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맘먹고 시작하면 빠르게 레벨이 올라가는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남자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유형들이 남자애들 사이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과형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친구들이 이과형이 많은데,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면 문과가 더 영어를 잘할 것 같고 이과가 떨어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언어적인 감은 그래요. 감각은 문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가 언어 감은 떨어질 수가 있죠, 당연히. 왜냐면 수리논술에 특화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법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의 감각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입시 영어에서는 이 친구들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의 입시 영어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논리하면 또 빠지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입시 영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과 남자애들 가르쳐 보면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도 깊은 공부를 아주 빠른 스피드로 해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휘도 어근과 어미를 가르쳐 주면은 무언학장을 혼자서 살을 붙여가면서 단어를 뭐 거의 몰랐던 친구가 그 단어의 그 자기가 아는 보유 개수가 무한대로 막 늘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영어에도 두각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구문 훈련에 특화된 지능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구문 훈련이라는 것은 문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문법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식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한번 입력을 하면요, 이해가 굉장히 잘 되고 문제도 잘 푸는 거예요. 근데 문법을 보통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문법 개념을 이해 못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주면 애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문법의 적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고 시키면
저번에 배웠던 그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적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적용력이 떨어져서 문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적용력이 탁월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문 훈련까지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한번 가르쳐 놓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리딩 지문이 나왔을 때도 그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그 센텐스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기술적인 건데 그런 기술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독해를 할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그런 지문 분석을 뛰어나게 해냅니다. 그래서 적용력이 굉장히 좋은 걸 이용해서 내신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 형태는 문법과 리딩 레벨을 올리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입시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을 보완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강점을 훨씬 더 키워버리는 게 시간이 촉박한 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점은 과감히 버린다는 생각으로 문법과 리딩에 올인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타입들은 영어 실력이 무조건 다 뭐 조금만 가르치면 확 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안 하는 애들은 당연히 못하고 조금 이제 그 자질을 스스로 알고 캐치해내는 친구들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건데, 강한 논리력으로 이제 월등히 문해력이 좋거나 문해력을 아예 하진 않은 아이들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 진짜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이런 특성을 활용을 해서 조금 활용을 해서 조금 끌어주시고 싶으시다면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해줘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납득이 가게 해서 그런 이제 특성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영어 점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이런 친구들은요, 문해력을 좀 개발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서 읽기 당연히 병행을 해주고, 여기 제가 병행에 빨간색을 쳤잖아요. 원서 읽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딩이나 리스닝, 그래머 이런 스킬북들을 같이 하면서 원서 읽기를 조금 병행을 해주면 그 안에 어떤 언어적인 감을 굉장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부를 해주면 되고, 고학년,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에 올인한다. 리딩과 문법에 올인한다. 그리고 고등부 가서는 이제 모의고사와 내신에 그거를 리딩과 문법에 올인했던 것을 더 끌어올려서 모의고사와 내신에 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가 강하게 올라왔을 때 고등학생이 되면 하지 말래도 그 독서실 가서 안 움직이는 타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래도 하는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와 이런 어떤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좀 바운더리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훌륭하게 하는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 신체 발달 지능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친구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신체 쓰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도 낮을 확률이 높죠. 이 친구들은 제 경험상으로는요, 굉장히 감각형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몸을 쓰고 이렇게 좀 활동적인 친구들이 집중도가 낮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좀 머리 쓰기 싫어하고 심도 깊은 사고 싫어하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대신에 이 어떤 큰 그림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한 스토리, 거기에 얽힌 스토리나 이런 그때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큰 그림보다도 먼저 익히길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익혀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형태를 좀 잘 부모님들께 스케치를 하셔서 이제 코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친구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보면은 논리 지능도 어느 정도 우수한 편이고 수리 지능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렇게 처진다는 느낌이 없이 좀 고루고루 발달된 케이스들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영어가 아직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 조금만 연습을 하면 다른 강한 지능들이 같이 올라오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자극을 해주셔서 리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흥미가 전혀 없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뭐 예체능 전공이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정말로 자기 뭐 체육이나 아니면은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에 정말 흥미는 너무 강한데 공부에 아예 흥미가 1도 없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처방을 제가 내리자면은 저학년이라고 하면은 기초를 탄탄히 잡는 데 힘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잡는 훈련은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통한 아주 탄탄한 기초 훈련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학년 가서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단계의 리딩서를 다 했다 하더라도 뭐 출판사나 교재를 바꿔서 그 단계를 한번 다시 밟아준다든지 문법서도 그 단계 그 범위를 1에서 3까지를 했으면 4부터 7을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3을 다시 한번 교재를 바꿔서 반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안다고 느끼는 거 불안감을 낮춰주고 안다고 느끼는 게 많아질수록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좀 보였어요. 영어 만화 읽기나 그리기, 영어 체험 활동, 뭐 학교에서 하는 캠프 이런 것들 다 이 친구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은 몸을 좀 같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눈으로만 본다거나 듣기만 한다거나 계속 쓴다거나 그러지 말고 감각을 다 이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들으면서 쓰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공부들이 조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능형은요, 대인관계 지능형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언어 지능형처럼 핵인싸 같은 타입이라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떤 타입이랑도 굉장히 원만하고 관계 형성을 통해서 영어 습득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화에 진짜 큰 강점을 보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언어 지능형은 자기가 보유한 언어 감각이 탁월한 아이들이고 이 대인관계 지능형은 감각보다도 앞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무대에 쓰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이들 친화력 갑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형보다는 언어감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아웃풋적인 스킬들을 본인 몸에 착착 마저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체계적인 공부법을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운다거나 뭔가 스케줄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학원에 자습을 하러 와서 누구야 너 2시간 있으니까 그럼 2시간 동안 할 거 좀 적어봐. 그럼 적어서 몇 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적어서 조교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갖고 요대로 하고 가. 보통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요것저것 다 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가는 대로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링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우선순위 두고선 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큰 틀이 잡힌 학원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이 성향에 맞춘 선생님과 궁합이 맞는 선생님을 구하셔서 과외가 좀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해서 빡세게 가르치는 그런 것보다 코칭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아이의 그런 성향 파악을 좀 잘해서 어떤 세세한 공부법을 막 강요를 한다기보다는 코칭에 좀 능하신 분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끈기 있게 공부하는 타입이 이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과 리딩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문법과 리딩은 엉덩이 싸움이죠. 4대 영역을 골고루 잡기가 조금 힘든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영어 만화 읽기나 흥미 위주의 그런 수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홈스쿨링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내가 떠들어야 되고 내가 스피치를 앞에서 해야 되고 말 잘 못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더 얻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디베이트 토론 수업이 있거나 뭐 영자신문 말하고 뭐 읽고 말하기 발표하거나 이런 커리큘럼을 갖춘 학원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문법이나 리딩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비중을 두되 조금 관리가 너무 심한 학원들은 좀 이 친구들 튕겨져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활동적이고 조금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하는 약간 초등스러운 그런 학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스타일들을 좀 찾으셔서 그 분위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그냥 4가지 유형으로 아이들을 좀 나눠보고 그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한 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영어 점수를 올리시는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어 점수 올리는 것보다 영어 그릇을 먼저 키워두면 이게 훨씬 빠른 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중등 가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걸 맞는 학원을 또 찾고, 근데 입시가 너무 임박해 올수록 사실 이걸 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등 때 이런 영어 그릇을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셔서 그거와 연결하셔서 그릇을 먼저 키우는 일, 그런 작업을 하시면 영어 점수 오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공부 그릇이나 뭐 영어 그릇이나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냥 1년, 2년 이런 그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 통째로 한번 잡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원이나 어떤 공부 방법을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측정을 하려면 저는 최소 단위가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아이의 그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갔나가 의미가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지, 사실 한두 달 가지고는 전혀 그 효과를 논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도 사실 짧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다 그러냐면 이제 영어 그릇이나 공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많이 한다고 사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오늘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향을 파악한 아이와 맞는 방향을 정하시고 찾았다 싶으시면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사실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한 길을 정해서 하시다 보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고 저것도 좋고 사실 이것도 좋고 좋아 보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애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성향이란 게 있으니까 그 성향에 맞는 거 하나만 정하셔서 그걸 좀 개발하는 방법을 세워보시면 훨씬 아이의 그 공부 그릇을 키우는데 아이가 내공도 쌓이고 좀 공부하는 그 스타일 같은 게 좀 잡힙니다. 그릇 키우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로드맵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그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의 이제 성향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뭐 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약간 저런 형태인 것 같다, 아니면 이 형태와 이 형태의 사이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있으시면 저런 방향이 괜찮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재미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